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캠핑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의정 토크쇼 임평순입니다. 오늘은요, 이은주 경기도의원과 함께 캠핑 토크 이어가 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꽃을 든 남자, 구리 출신 이은주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가 꽃을 든 남자예요. 네, 맞습니다.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은주. 저도 처음에 명함 받고, 분명히 여성분이 맞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자 이름이어가지고 어릴 네. 때 좀 놀림 좀 받았거든요. 남자 이름이 평순이가 뭐냐, 평순이가 뭐냐. 네. 물론 요즘은 뭐 이렇게 중성적인 이름도 많지만 저는 남성분이 은주라는 이름을 쓰는 건 처음 만나 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에피소드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이제 이은주라는 이름이 이제 저와 이제 또 여자친구 또 이은주가 있었고, 현재도 우리 경기도 의회에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은주 의원님이 계시고, 네. 또 국민의힘에는 또 제가 대표로 남자 이은주 이렇게 이제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예. 어렸을 때 이제 항상 그 이제 동사무소나 이렇게 이제 관공서에 가면 제 신분증을 내기 전까지는 항상 본인이 오셔야 뗄 수 있는 서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신분증을 보여줄 때 이제 항상 그렇구나, 이제 자기가 실수했다라는 걸 느끼고, 뭐 은행이나 뭐 이런 그런 기관들이 하도 많이 겪어서 솔직히 선거 전에 개명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선거 전에요. 네. 이야, 그거 진짜 큰 결심인데. 그렇죠. 이제 남성 이름을 좀 가져야 또 남들한테 각인이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이은주가 남자다. 이게 사람들한테 한번 그 각인이 되면은 절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석순 씨 노래 꽃을 든 남자인가요? 네.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꽃을 든 남자. 네. 그것도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그 꽃을 든 남자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너무 강한 이미지보다는 또 이제 여성 이미지와 이제 그런 이제 꽃을 든 남자다 이렇게 하면 좀 그 여성들한테 조금 이렇게 여성 유권자들에게 좀 가까운 친근한 이미지가 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적중했습니까? 맞습니다. 저의 또 공약이 학부모들 상대 학교에 관련된 또 공약을 내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그 엄마들,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좋은 성적을 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구리에서 오셨어요. 구리에서 온 남자인데, 구리시 작지만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고구려의 기상이 살아있는. 고구려의 기상과 조선왕조의 어리서려 있는 네, 대한민국 구리시입니다. 구리시가 인구가 얼마나 되죠? 현재 인구는 약 19만 정도고요. 이제 많이 됐을 때는 한 20만 조금 넘어서까지 됐고, 현재 이제 약간 줄은 이유는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잠깐 이주를 나간 이제 인구가 좀 빠지다 보니까 19만까지 줄었는데, 또 다시 이제 그 재건축이 완료되고 택지 개발이 또 조금 될 부분들이 있고, 재건축 개발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면 한 23만 정도까지는 인구가 좀 더 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굉장한데요. 그 의원님께서는 지역에서 봉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네, 걸로 열심히 유명합니다. 했습니다. 네. 얼마나 이렇게 봉사를 오래 하셨어요? 제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동네 이제 자율방범대라고 있잖아요. 경찰서 이제 업무를 야간에 같이 이제 순찰을 돌아주는 그것을 시작을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이제 그런 활동을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분야의 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정치를 이렇게 뛰어드셨어요? 정치는 그때까지만 해도 봉사를 통해서 뭐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 오히려 제가 이제 개인 그 사업체를 이제 구리에서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겠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마치 2006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제 양태흥 의원님이 경기도의회 의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정책 비서를 이렇게 이제 필요로 해가지고 제가 발탁이 됐죠. 그래서 2006년
2007년부터 네. 제가 2008년까지 네.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계약직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이 이제 돼서 제가 의회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됐죠. 어쩌다 공무원. 네. 2006년이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시네요, 그때. 그렇죠. 그때 한 30대 중반 정도였죠. 그는 엄청난 경험을 그때 많이 하셨겠는데요? 의장님을 보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수행도 하게 되고 31개 시군을 이렇게 이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돼가지고 예. 그때 많은 것을 이제 느꼈죠. 구리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뭐 인구는 뭐 더 작은 도시도 있지만 이제 그 지역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작지만은 또 서울과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많이 발전을 못 시키는 그런 그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리만의 특색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 활동도 하고 또 사회단체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제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저의 그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 또 기회가 생겨서 네네네.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비서 할 때가 굉장히 젊으셨는데 네. 한동안 또 공백이 쫙 있다가 다시 이렇게 또 2022년에 도전하신 거란 말이죠. 네. 그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계속 해 오다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지역 사회에는 계속 관여를 했죠. 지역 사회 이제 뭐 이런 이제 교육 현장 문제라든가 또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지역 아이들의 이제 교육 문제라든가 학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시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지역을 더 세밀하게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더 얻은 게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경험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을 때 구리는 서울하고도 인접해 있는데 이렇게 발전이 좀 더딜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실 것 네. 같잖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북부에 속하기 때문에 중첩 규제가 일단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첩 규제 중에서도 문화재 또 그린벨트 또 한강이 또 옆에 있다 보니까 면적도 작은데 예. 그 면적 중에서도 또 규제로 다 빼다 보면은 정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분의 땅이 없어요. 구리도 많군요, 제한 구역이. 그렇죠. 이제 뭐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뭐 그린벨트, 그다음에 한강 그 이제 수계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보호 부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구리시가 33제곱킬로미터인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은 정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주거와 뭐 상업과 그 일자리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하기엔 너무 작은 공간이죠. 그 주변에 남양주시나 이제 하남시를 보면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규제가 있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을 개발을 하게 되면 하남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저희보다 작거나 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비슷한 그 수준이었는데 지금 하남시도 거의 40만에 그렇죠, 육박한 40만. 예. 네, 가까운 도시가 되다 보니까 구리시하고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권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1년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네. 이건 좋았다, 이건 힘들었다,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먼저 이거는 내가 참 잘했다, 좋았다,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일단은 제가 이제 공약을 두 가지를 대표 공약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경기도에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 곳을 이제 분리하자. 이제 구리남양주가 같이 이제 쓰고 있는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그렇죠. 예.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은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관장하는 교육지원청이죠.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곳을 통합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데 구리시만의 특색이 있는 교육과 구리 현안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구리만의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분리를 제가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 두 번째가 아이들이 감소하고 구리시가 노후 도시로
그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젊은 도시로 탈바꿈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니 신도시, 즉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젊은 세대들과 또 기존의 그 어르신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 교육지원청이 분리는 안 됐지만은 그 전 단계로 구리교육지원센터가 지원센터. 지난 7월 1일자로 예. 만들어져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또 제가 제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모두 지금 교육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청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전 단계에 물론 교육청에서 다 이제 근무하러 나오시겠죠. 그렇죠. 거기에 맞습니다. 구리 시만을 위해서. 그렇죠. 경기도 31개 시군에 교육지원청은 25개밖에 없어요. 25개. 6곳이 이제 6곳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오산 화성, 뭐 이렇게 이제 양주 동두천, 의왕, 군포인가요? 군포 의왕, 네, 네. 안양 과천 네. 이렇게 해서 총 6군데의 그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 곳은 6군데를 곱하기 2를 하면 12군데 지자체는 자기들만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우리 구리에도 구리교육지원청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소외받는 차별받는 느낌이 들지만 남양주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남양주 시민이 인구가 75만 정도 되거든요. 남양주가 75만이에요? 네. 네, 얼마 있으면 이제 100만 됩니다. 남양주 시가요? 네. 남양주시가 거의 75만에다가 예. 학생 수만 해도 거의 8만, 1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남양주를 위한 교육지원청이 없다는 것도 남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러네요. 그런 구조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니, 남양주가 그렇게 크니까 그쪽 통합교육지원청에서는 일단 남양주 인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리는 좀 적고 한 분의 그 공무원이 남양주와 구리를 동시에 일을 해요. 아이고야. 그렇다 보니까 예. 이게 형평성을 또 맞춰야 되고 또 전남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학교가 많은 쪽에 민원이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학교 수만 해도 남양주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은 구리는 당연히 소외받겠죠. 조금 뒤로 밀리죠. 그렇죠. 순위가. 잠깐 기다려요. 기다려. 남양주 것좀 해결하고. 여기도 바쁜데 심각한데 이거? 가평이나 양평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 교육청이 있지만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거기는 또 거기만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평군 교육청도 있고요. 양평군 교육지원청도 있어요. 거기는 학생 수가 작아요. 가평 같은 경우는 총 학생 수가 약 한 4,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뭐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4,00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구리시 학생 수가 2만 명이에요. 오, 5배. 임태희 교육감께서 지난 이제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공약이에요? 같이, 저도 이제 공약을 냈지만 통합교육청을 분리하겠다 그렇게 또 해서 다행히 이게 잘 맞고 또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돼서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교육청 얘기 많이 좀 나눴고요. 또 혹은 또 이거 정말 이거 힘들었어. 그렇죠. 힘든 것도 있었죠. 지금도 힘들고요. 지금도요. 그거는 이제 어느 집단이나 어느 이제 사회든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런 갈등 관리, 갈등 해소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한쪽 주장, 자기만의 주장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서로의 갈등이 생겨서 그런 갈등 때문에 힘든 거죠. 인간관계가 뭐 크게는 이제 경기도 의회를 보면은 이제 공무원도 있고 우리 이제 의원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제 좀 잘 알려줘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공무원들, 새로운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대 수준은 높은데 잘 이렇게 좀 뒷받침을 못 해줘서 좀 서운한 부분도 있고 또 의원들끼리도 참 이게 또 역량이나 또 사회적인 그 위치나 이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이걸 그냥 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머그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한 1년여 동안 좀 소가리도 많이 했고. 정치는 소통인데 네. 소통이 어려워버리면 막혀버리니까 그렇죠. 소통만큼 어려운 게 좀 없어요 보면은. 자, 이제 상임위가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교육행정위원회, 그래서 교육 이야기 좀 우리가 많이 나눠본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좀 큰 그림으로 가장 해결해야 될 교육 문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경기도가 학생 수가 과밀 지역도 있고 또 학급당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데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격차 해소를 좀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에 있어서 시설물이 오래된 그런 학교들도 많고 또 새로 지어진 학교들도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한 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과밀 학급이 돼서 콩나물시루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교육 환경이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좀 체계적이고 좀 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런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쉽지는 않은가 봐요 이게. 그냥 학교 저 과밀 지역은 학교 좀 뚝딱 만들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닌가 봐요. 그게 이제 학교 하나가 생기면 이제 최소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중앙 투자 심사도 해야 되고 학생이 이제 그 주변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얼만큼 유입이 될 걸 예측을 하고 하지만 그게 이제 소규모로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측이 어렵군요. 그렇죠. 이제 젊은 세대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꼭 보장이 없고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에 다 젊은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측이 조금은 이제 현재 예측 시스템으로는 조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과밀 지역 학생들 내가 걱정되는 게 이거 벌써 딱 어느 정도 해결이 딱 됐는데 이제 졸업해.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예.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이에요. 고3인데 학교에 이제 시설 공사를 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고3 어머니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는 고3이 없습니까? 그렇죠. 내년에도 고3이고 내후년에도 고3일 때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될 거라면 지금 당장 하는 게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에는 유치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4,700여 개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또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가 돼서 그 지역의 현안에 맞는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도교육청에다가 건의하고 그걸 풀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맞아요. 그래야 맞춤형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지역구 얘기 한번 나눠보죠. 구리시 지역구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풀어야 된다 이거. 네. 최근에 개발된 이 갈매지구에 신도시가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쪽 지역에 교통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서 이제 서울 쪽으로 출근하는 그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이제 버스 노선이 아직 이제 굉장히 작고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치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이제 GTX 노선이 거기를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정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 서울에서 이제 상봉동에서 바로 남양주로 정차를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구리시에 정차를 안 하게 되면 구리 시민들은 이제 오롯이 소음 피해만 있고 실질적인 혜택은 전혀 없다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두 가지 현안 문제는 이제 좀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과 또 교통 문제. 네. 그리고 또 구리대교가 지금 이제 뉴스에 가끔 등장하고 있어요. 네. 한강의 33번째 대교. 맞습니다. 맞나요? 네, 교량.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포천에서부터 이제 세종시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인데 구리를 넘어서 이제 바로 넘어가 서울시 강동구인데 이제 강동구를 접하다 보니까 강동구에서 또 주장을 하죠. 자기네도 지나가니까 자기네 강동구 고덕동이거든요. 고덕대교를 이름을 명명해달라. 네네네. 이름 싸움이군요. 이름 그렇죠. 싸움. 네. 구리대교 대 고덕대교. 네. 그래서 저희는 또 구리시 쪽에서는 행정구역상으로 한강 그 교량 중에 87% 가량이 이제 경기도 구리시 관할에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땅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예. 거다. 네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렇지 87%요? 그렇죠. 엄청난데요? 네. 한강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은 예. 이쪽은 구리시고 이쪽은 이제 고덕동인데 강동구. 그 교량이 이제 뭐 한 1점 몇 킬로 됩니다. 근데 그 교량 구간 중에 공유 수면 한강 고 수면이 행정구역상, 행정구역상 경기도 구리시죠. 그래서 구리대교가 맞다라는 주장. 그렇죠. 고덕동 쪽에서는요. 강동구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소음 피해가 있으니까 아, 자기네 이름을 붙여달라. 네. 그 피해 보상으로 그런 논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리가 거의 다 교량이 완성이 된 네, 맞습니다. 단계죠? 내년 정도에는 아마 개통되는 걸로 왕복 알고 6차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왕복 6차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거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꼭 구리대교가 돼야 됩니다. 일례로 서울 톨게이트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경기도 성남에 있죠. 그렇죠. 네. 그럼 동서울 톨게이트는요? 동서울이면은 저 짝에 하남에 하남시. 있죠. 예. 그다음에 서서울 톨게이트는 서서울 톨게이트는 저기 거기 있죠. 안산 쪽에 있습니다. 안산에 있죠. 예. 공통적인 게 뭐냐면 경기도입니다. 다 경기도에 있으면서 서울이라는 네이밍이 들어가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네. 지역의 명칭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강동대교라고 예. 바로 옆에가 있어요. 옆에가 강동대교? 강동구에 있는 그 대교가 강동대교라고 저희가 그때는 구리시가 굉장히 작고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뺏긴 거죠. 근데 현재는 공유 수면이 우리가 더 많고 예, 예. 어찌됐든 이제 구리시도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여력이 됐으니까 구리시로 이게 교량이 이제 서울 쪽에서 했다 그러면 이제 한쪽은 이제 경기도 이제 그 한강을 보면 이제 북부 쪽이냐 남부 쪽이냐 이렇게 서로 교차해 가면서 이렇게 지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경기도 구리대교가 돼야 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당성이 있네요. 예, 경기도의 한 사람으로서. 네, 예, 구리대교 화이팅.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냐면 이제 내 인생 인문학 시간인데 뭐 삶의 지표가 되는 뭐 좌우명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톨스토이의 이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이제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라는 그 예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트가 아니고 이제 교육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술은 교육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은 평생에 걸쳐서 보고 듣고 배워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에서 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래서 평생 배워야 된다.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가치가 평생 교육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이 마인드가 저의 인문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오늘 케비셋 토크 괜찮으셨어요? 너무 편하게 우리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하나도 안 보고 아주 그냥 하나도 안 떨지도 봤어요. 않고 잘했습니다. 앞으로 구리시와 또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게 교육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의정 토크쇼 굴에서 온 남자, 꽃을 든 남자 이은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캠퍼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